3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서울특별시와 UN SDSN이 공동 주최하는 SDG 유스 해커톤의 결선 진출팀 9팀, 9 청년들의 실제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경진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3부의 심사위원들 역시 굉장히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담비 시티넷 담당관님, 조서형 UNDP 서울정책센터 연구원님, 황진솔 사단법인 더브릿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첫 팀부터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5분이며 질의응답은 1분입니다. 첫 팀 준비되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색 숙명여대 팀 지부 팀 링커 발표자 김영은입니다. 시장은 열린 문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UN SDG 12번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링커가 주목한 서울시의 문제 상황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링컨은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 타격을 입은 재래시장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주목하였습니다. 앞선 음식물 쓰레기 배출과 재래시장 침체 두 가지의 문제 상황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 링컨은 푸드테크 플랫폼을 제작 운영하는 프로젝트 시장은 열린 문을 기획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발전 관련 공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서울 SDG 12번 그중 세부 목표 1, 3, 8번과 링크 플랫폼 사이의 연결점에 집중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2022년까지 계획된 4개년 목표 중 미래서울, 균형서울의 가치를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전체 운영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래시장의 상인이 플랫폼에 상점을 등록하면 링크가 소비자들에게 링크의 인스타,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플랫폼을 이용하여 마감식품을 홍보합니다. 소비자는 제공된 전화번호로 식품을 주문하고 방문 수령합니다. 링컨은 선행 사례로서 현재 쑥대앞 상권 살리기를 위해 시행 중인 스타트업 싹을 분석하여 프로젝트의 현장감과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푸드테크 성공 사례인 카르마와 라스트 오더를 분석하여 프로젝트의 파급 효과를 확인하였고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활동 목표 3가지를 수립하였습니다. 링크 플랫폼의 목표 진출 시장인 용문시장과 광장시장의 스왑 분석입니다. 용문시장의 경우 시장을 총괄하는 상인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숙명여대 내 교내 동아리와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 협업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장시장의 경우 숙명여대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져 새로운 마케팅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는 위기가 있지만 근처 일반 회사가 밀집되어 있어 플랫폼 예상 이용자 수가 많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링컨은 실제 프로젝트 시행 시 예상되는 위기, 링크 플랫폼 이용자 수의 부족을 회피하기 위해 구성원, 취약계층, 시행 시장의 측면에서 마케팅 중심의 위기 회피 전략을 세웠습니다. 구성원 필요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기 위해 이용자를 상인, 대학생, 직장인으로 분류하여 각 이용층의 주요 필요를 예상 분석하였습니다. 분석한 결론의 현장감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용문시장 상인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플랫폼의 개괄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숙명여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이용 동기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구성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인회와의 교류, 플랫폼 설명회 등의 오프라인 전략과 학교 커뮤니티 홍보 등 온라인 전략을 다양하게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마케팅에 접근하기 어려운 온라인 취약계층인 노년층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 거주율이 높은 서울의 도시 특성과 광장시장의 높은 외국 관광객 비율을 고려하여 마케팅 시 언어소통 취약계층을 위한 번역과 이미지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용문시장과 광장시장, 각 재래시장의 위치, 주요 이용객 등의 특성을 분석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은 열린 문 프로젝트의 지방 호환성, 국가 호환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재래시장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를 이끌어내는 링컬 프로젝트는 충분히 타 지역과 국가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4개월의) 단기 프로젝트이지만 링크의 추구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지속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세부 일정입니다. 링크 플랫폼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팀 링커의 시장은 열린 문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Q&A를 진행해 주실 심사위원분께서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저희가 선정한 취약계층은 이제 온라인 접근이 취약한 노인분들과 그리고 언어적으로 취약계층이 외국인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였는데요. 우선 노인분들에 한해서는 사회복지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지역복지관에 저희의 플랫폼에 대한 포스터를 직접 게시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자주 가시는 가게에 저희의 플랫폼 전단지를 게시하는 것이 저희의 마케팅 전략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고객층 분들한테는 저희가 중국어와 영어에 관한 번역을 플랫폼에 같이 제시하여서 주문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마케팅 전략입니다. 네, 발언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링커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 두 번째 카이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색 숙명여대 지부 카이팀의 발표자 정수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탄소 탈출 MD 프로젝트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SDG 13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저희는 이를 이루고자 지역사회 탈탄소화를 위한 탄소 탈출 MD 프로젝트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탄소 탈출 머천다이저로서 녹색 제품을 재상품화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소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UN, K 그리고 서울 SDG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고취와 친환경 제품 소비 촉진이라는 주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저희는 탄소 탈출 MD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런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정확한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탈탄소화에 동참하는 기업의 규모가 2배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의 94%가 탈탄소화 기업의 존재를 체감하지 못하며 83%의 구성원이 탈탄소화에 대해 무지하다는 통계를 통해 탈탄소화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92%의 구성원이 탈탄소화 제품 구매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77%가 실제로 녹색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다는 통계를 통해 구매 의지는 있으나 일상에서 녹색 소비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따라 친환경적인 의식 수준을 고양하고 탄탄소 실천을 일상화하며 녹색 소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설정하였고 이전에 진행되었던 다양한 캠페인에서 홍보, 지속성, 그리고 브랜딩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이를 보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 탈출 MD는 탈탄소 제품을 특정 테마로 재상품화하여 패키지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MD는 녹색 기업과 지역사회 구성원을 중개함으로써 녹색 기업은 제품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기회를 부여받음으로써 지속적으로 탈탄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은 이를 통해 녹색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증진되면서 그린 슈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경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가지 채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는 탄소 탈출 패키지를 숙명여대에서
격주마다 일주일에 50개씩 총 200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진은 자취생 패키지의 예시로 저희는 단순히 하나의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특정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그들의 니즈에 맞는 그리고 직접 제품들을 리스트업해서 패키지를 제작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기업은 저희가 녹색 공정을 채택한 기업들을 리스트업했고 이들과의 컨택을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는 소통, 홍보, 브랜딩 이 세 가지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하는데요. 특히 고늘 커뮤니티에 주 3회 업로드하고 도달수 4천을 목표로 하며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친탈탄소를 기대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녹색 기업과 제품을 접하게 되면서 탈탄소화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구성원들은 일상에서 녹색 제품을 소비하고 기업들은 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이들의 실천이 독려될 것입니다. 이런 탄탄소적 실천이 지역사회로 확장될 때 비로소 저희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탈탄소 패키지 200개를 배포할 예정이고 그 결과로서 탈탄소 제품을 사용하는 대학생 200명과 제품 사용 3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옆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KSDG와 서울 SDG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타임라인을 말씀드리자면 7, 8월은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녹색 기업에 대한 조사와 기업 컨택이 진행되는데 이때 저희의 중요한 스테이크홀더 중 하나가 파트너십 기업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안서를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8월 셋째 주부터는 온라인 홍보와 캠페인을 준비할 것이며 9월과 10월에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총 4차례에 걸쳐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지속할 것이고 캠페인이 마친 이후에는 기업의 베네핏과 활동 내용을 담을 결과 보고서를 기업에게 제출함으로써 캠페인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런 4달간의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책정한 총 예산은 92만 2,700원입니다. 저희는 예상되는 어려움을 예측하고 이에 대해 대처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같은 법적 문제가 수익 창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저희는 기업에게 협찬품을 받는 형식을 초기 프로젝트의 형태로 채택하여 추후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교내 창업지원단과의 협력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에 대한 어려움은 기업이 얻을 이익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기업 내 담당자의 미팅을 수차례 걸치며 제안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오프라인 활동의 어려움은 온라인 활동의 컨텐츠를 다양화함으로써 이를 이겨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사회에 미치고자 합니다.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심사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혹시 국내나 국외에 비슷한 그런 어떤 시스템의 사례 같은 걸 분석도 하셨는지 아니면 네. 저희가 일단 이 MD 프로젝트를 착안하게 된 건 진짜 말 그대로 MD라는 직업에서 착안을 하게 된 것이고요. MD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위해서 해당 상품들을 재상품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녹색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상품들을 소비자들에게 구미가 당길 수 있게 제안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다가 소비자층이 원하는 제품들을 찾기, 녹색 제품들을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저희가 직접 리스트업하고 타깃에 맞게 제시를 해준다면 보다 녹색 소비가 촉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MD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유사한 사례가 해외나 다른 곳에 벤치마킹한 건 없는 거예요? 네, 벤치마킹은 아닌 걸로. 자체 아이디어라고? 네, 자체 아이디어. 네, 그러면 발표해 주신 카이팀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UN 아카데미 임팩트 어스파이어 고려대학교 지부 고숲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에 앞서서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일회용품 사용하셨나요? 그러셨다면 저희 발표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스파이어 고려지부 지부장 김미리라고 하고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기획 배경, 해결 방향성 제시, 프로젝트 소개, 그리고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지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인 안암은 대학생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하루 쓰레기 평균 배출량이 4인 가구 1인당 배출량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데 편의성 때문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기도 했었고 종종 일회용품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일회용품 처리량은 3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를 대부분 수출에 의존할 정도로 처리 역량은 매우 부족합니다. 주요 쓰레기 수입 국가들에서는 바젤 협약에 따라 수입 금지를 확산해 나가는 추세이며 전국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만 무려 83만 9천 톤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계획 단계에서 고려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관련 사전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일상소 쓰레기 배출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로는 비교적 값이 싼 제품 혹은 음식이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주변에 친환경적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잘 몰라서 등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이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봤을 때 95%가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얻었습니다. 저희 목표는 SDG 12번에서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며 서울시 SDG의 12.3, 5, 8번 타겟을 목표로 일상생활 속 만연한 낭비 습관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에 저희는 고려대 학생을 중심으로 Go Zero 캠페인을 실시하여 단순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를 추가하여서 그 이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 가능하도록 도모할 것입니다. 저희의 타임라인은 사전 연구, 준비 단계, 진행 단계, 그리고 보완 및 확장 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제로웨이스트 팩트체크 카드뉴스입니다. 현재 사전 연구조사는 마친 단계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승희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서 이와 관련된 팩트와 실천 방안에 대한 내용을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저희 집 SNS와 고려대 커뮤니티 사이트에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브이로그입니다. 2명의 1인 가구 지부원이 출연해서 일주일 동안 쓰레기 배출이 있을 때마다 포인트를 차감해서 마지막에 포인트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우승하는 그런 대결 구도의 콘텐츠를 기획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일상 속에서 쉽게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몸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SNS를 이용한 Go Zero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참여자는 일상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해시태그와 지인 태그를 통해서 업로드해서 인증을 하는 것인데요. 추천을 통해서 참여자들에게 친환경적 습관과 관련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련된 상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GCED, 즉 세계시민교육입니다. 저희는 SDG 12번과 관련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지, 공감, 실천 단계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서 소아고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저희의 노하우와 지식을 아낌없이 전달하여서 저희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식 함량으로 일상에서의 낭비를 인지하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실천하고 이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사회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량수 성과로는 해당 캠페인을 4주간 진행했을 때 약 0.08톤의 CO2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의 예산은 회의비, 교육비, 물품 구입비, 그리고 홍보비로 나눠 쓰일 것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학과와 다양한 개인 경험으로 구성된 총 16명의 지부원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촉진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있는 동아리로서 캠페인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2019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자치단체인 UNAI 어스파이어 고려지부도 지속 가능한 서울시를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인식 제고를 통한 그 폐기물들을 줄이는 걸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좀 유지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좀 확장할 수 있을지. 이제 이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실 수 있는 건 이해가 됐는데, 그런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확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캠페인을 하면서 그 캠페인 이후에도 자체 피드백이랑 참여자의 피드백을 모아서 이제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더 확장하는 방안도 마련할 거지만 어스파이어가 고려지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대학에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 영향력을 다른 지부들에게도 알리고 그 프로젝트를 함께 실행하도록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UN 아카데믹 임팩트 어스파이어 고려대학교 지부께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UN 크로니클 코리아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포구 지역 구성원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활성화 프로젝트를 기획한 UNCK 팀입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는 SDGs 11을 달성하기 위해 총 3가지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자원순환 문제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둘째, 서울시
향후 서울시 정책 우선 대상인 청년의 참여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을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또한 저희의 지역 정책적 연계성을 위해 서울 SDGs 2030에 다음과 같은 목표들도 고려하였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내 1인 가구가 밀집해 있고 청년 문화가 발달한 마포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또한 마포구 내 친환경 사업체, 경제 공동체, 지역 화폐가 발달한 점을 활용하여 자원순환의 가치와 정보를 전달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활 양식을 확산하는 캠페인으로 이루어진 선순환 구조의 자원순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세부 목적으로는 정보 전달을 통한 자원순환 인식 제고,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자원순환 생활화 촉구, 생산자와 소비자 연대를 통한 자원순환 공동체 조성, 그리고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입니다. 이런 목적들에 따라 저희는 친환경 경제 지도를 통해 친환경 사업체를 안내하고, 해당 사업체에서 물품 구매 시 QR코드로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다시 사업체 및 캠페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을 담당하는 게임 기능, 지역 내 소통 창구, 그리고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번역 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제작은 스마트 메이커라는 어플리케이션 제작 툴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며 QR코드를 제작 후 사업체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20명 정도의 초기 시범 운영을 거친 후 피드백을 받고 최종 사용자 10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원순환 캠페인인데요. 자원순환 캠페인은 어플리케이션과 자원순환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려고 합니다. 캠페인은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다회용품 판매, 그리고 1인 가구의 포장재 감축을 위한 대용량 과일 소분 판매, 그리고 아나바다를 통한 재활용 자원 취합, 그리고 간단한 이벤트를 통한 참여 유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캠페인을 실행하기 위해 저희는 마포구 내 제로웨이스트 샵인 알맨과 얼서스에 컨택을 해보았으며, 마포구청 환경과 플리마켓, 공간 임대 플랫폼을 활용하여 장소를 물색할 예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7월 사전 준비, 8월 시범 운영, 9월 본격 시행, 10월 사후 프로젝트 논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달력을 보다시피 7월에는 자료 수집, 어플리케이션 제작, 참가 집단 모집, 그리고 캠페인 연계단체와 연락 및 장소 섭외, 필요 물품 조달이 있으며, 8월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모집 집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캠페인 시행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9월에는 본격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확대 운영하고 주 1회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며, 10월에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캠페인 참여자, 그리고 친환경 사업체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 연계 프로젝트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예산안은 86만 6천 원으로 여기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 툴 구매, 그리고 캠페인 장소 대여비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차질이 생길 시 웹사이트 제작으로 대체하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온라인 캠페인과 비대면 물품 전달 시스템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캠페인 참여가 부진할 시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아 물품 목록을 다양화하고 SNS 홍보를 적극할 예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자원순환 4R 원칙 아래 어플리케이션은 에코마일리지와 모아 사용자, 그리고 외국인과 유소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캠페인은 자원순환 문화를 1년 이상 지속하여 탄소 배출량을 10배 감축하며 자원순환 사업체의 활동을 홍보할 것입니다. 네, 저희는 프로젝트가 이제 종료되더라도 마포구, 타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 전체로 지역적 확대를 해나갈 것이고, 또한 캠페인 역시 자치구별 캠페인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 서울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개발하는 팀인데, 네. 그 앱 개발하기 위한 팀 역량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스마트 메이커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제작 툴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의 프로 버전을 구매하게 되면 거기에서 코딩을 저희가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다양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제작 툴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계속해서 저희 팀에서
이제 친환경 사업자들 컨택을 늘려가면서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 개발하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네,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강의도 있고 또한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UN 크로니클 코리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밀크 폴 아웃 서포터즈 팀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라오스에서 활동하는 NGO인 밀크포라오가 시행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그 봉사활동에서 저희 팀은 한 가지 문제 상황을 공유하여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봉사활동 중 물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하던 중에 한 아이가 옷에 물감이 튀었습니다. 그 아이는 옷이 한 벌뿐이라 다음날 입고 올 옷이 없다는 상황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는 너무 적잖게 놀랐고 죄송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역의 해외 방문객들로부터 버려지는 옷들을 수거하여 바자회 형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아동복을 구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현지에 위잉박스라는 의류 수거함을 설치합니다. 위잉박스는 현지 방문객의 방문 빈도가 높은 공항, 호텔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바자회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민들에게 수거한 옷을 판매하고 이후 바자회 수익금을 통해 아동복을 지역 내에서 구매하여 기부합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지속 가능한 모델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관리 주체를 선정하고 인계하는 것까지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가 루앙프라방에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의류 폐기물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체 의류 폐기물 중 13%에 불과한 양만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그 인식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있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분의 1 가량의 응답자가 다양한 이유로 옷을 버리고 온 경험이 보유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루앙프라방에 적용하면 19만 1,400벌의 옷이 매년 버려지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저희는 루앙프라방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도입하고자 기획했습니다. 저희의 전체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차 출국과 2차 출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 1차 출국 때는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누어 선발대는 실제로 위잉박스를 현지에 설치하는 작업을 맡고 후발대는 펀딩과 홍보 작업을 진행합니다. 중간 점검 단계를 거쳐 2차 출국 때는 저희가 설치한 위잉박스의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에서 바자회를 실제로 시행하며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주체를 선정하고 인계하는 작업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 점검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사후 저희의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범국가적으로 성행하는 와중에 다양한 변동성을 고려하여 저희는 SNS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모금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같은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저희의 계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선행 사례가 이미 의류 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선행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실질적인 자원의 순환, 두 번째로 지역 순환 경제의 활성화, 세 번째로 수익금의 실질적인 기부, 마지막으로 현지인들 그리고 방문객들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SDG 목표 12번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의 대목표 그리고 세부 목표와 부합하며 저희는 SDG 목표 12번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확장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원 재사용 관련 추가 교육과 행사를 기획하여 연계하기 용이하며 또한 프로젝트 모델을 타 개발 도상국에 도입하기 용이한 것도 저희 프로젝트의 장점입니다. 여러 가지 예상 문제와 회피 전략이 있습니다. 바자회 시행 시 의류가 부족할 경우 국내에서 프로젝트의 초기 정착을 위한 여분의 의류를 기부받아 바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류 수거 후 인형 의류나 훼손된 의류가 많을 경우에 의류를 수선하여 재판매하는 방향으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 원, 총합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심사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예상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어떤 건지. 사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코로나19 문제가 가장 저희 입장에서도 난처합니다. 하지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라오스의 코로나19 상황은 2020년 5월 22일 기준 총 19명으로 국내보다 확진세가 굉장히 낮으며 같은 조건에서 다른 팀들도 모두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저희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라오스에 있는 루앙프라방 아이들에게 다시 가겠다고 약속하였기에 이 프로그램을 꼭 시행시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재활용 옷에 대한 좀 개발도상국의 불편한 인식이 있거든요. 루안다 정부는 그 해외에서 그 재활용된 옷을 수입을 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나라가 버려진 옷을 입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그래서 그런 인식에 대한 개도국 입장에서 인식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발표해 주신 밀크포라우 서포터즈 팀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아이색 서울대학교 지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장하니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아이색 서울대학교 지부 정예은입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SDGs 12번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는데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 기획하기에 앞서 두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재래시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비닐봉지 쓰레기입니다. 비닐봉지 쓰레기는 연간 60억 개 정도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정부의 제대로 된 제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의 지역구인 관악구에는요 가장 많은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 쓰레기 배출량은 다가구에 비해서 매우 높고 그 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여러 가지 선행 사례를 연구해 보았는데요. 네이버 동네 시장 장보기 서비스와 쿠팡 총알 배송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신선한 제품들을 받아볼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쓰레기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망원시장에서 에코백 대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꽤나 효과적이었지만 그 규모나 홍보 차원에서 한계점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하니 프로젝트는 이를 조금 보완하여 인원시장 고객 편의 배송센터와 협력하여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직접 인원시장에 방문하여 고객 편의센터와 협의를 해보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셨고 현재 편의센터에 있는 문제점도 함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로는 첫 번째로 최소 배달 금액이 25,000원이라는 점에서 1인 가구에게는 꽤나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이런 책자가 잘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접근성이 낮고 거기에 있는 메뉴가 유동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1인 가구 및 젊은 세대들이 더욱 재래시장 사용을 증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식품 패키지화를 통해서 1인 가구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부받은 에코백을 사용하여 배달하여 비닐봉지 배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7월에서 10월 이렇게 4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7월에는 주로 준비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원시장 관련하여 현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수요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플랫폼을 구축한 후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이 서비스가 제공된과 동시에 저희는 인원시장에 방문하여서 소비자분들에게 에코백을 사용한 소비를 촉진하고 그리고 저희 서비스에 대해 홍보하는 그런 캠페인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9월에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피드백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서비스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저희는 여러 계층들의 만족도 조사를 받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저희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인원시장에서 이 배달 서비스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이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홍보의 어려움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재 존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이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최소 금액 25,000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단체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경우 배제되는 그리고 소외되는 고령층의 상인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플랫폼도 계속해서 유지하며 그리고 고객 편의센터와도 협력하여 이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이렇게 자원 순환에 기여할 수 있으며 쓰레기 발생량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도 발생량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의 배달 서비스를 활성화하며 탄소 발자국 및 마일리지 감소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색이었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발표에서 좀 노년층 분들이 아무래도 온라인 접근성이 좀 어렵다 보니까 플랫폼 사용 관련된 교육을 따로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협력 기관을 통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교육은 아마도 저희 프로젝트가 대체적으로 모두 협력기관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시장회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을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인원시장 고객편의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대로 유지를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아이색 서울대학교 지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위로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올바른 폐자원 활용 인식 제고를 통하여 새로운 커피 소비 문화를 만들고 싶은 위로팀의 발표자 이승주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커피 산업 성장 규모 8조 6천억, 연간 커피 소비량 150억 잔. 이렇게 국내 커피 소비 문화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 소비 문화로 인하여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과 같이 저희뿐만 아니라 교내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빨대 이 2가지만 문제가 될까요? 한 달 서울시 기준으로 2,700만 개의 컵홀더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는 1억 5,120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요. 도대체 이 대량의 컵홀더들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버려지는 것일까요? 자, 접착제와 코팅이 되어 있는 컵홀더들은 코팅을 벗겨내는 전처리 과정으로 인하여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젖거나 오염이 되고 있는 컵홀더들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컵홀더들이 결국 쓰레기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컵홀더 쓰레기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저희의 다회용 컵홀더인데요. 저희는 폐방수 원단을 업사이클링하여서 방수성이 되는 다회용 컵홀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방수성이라는 아주 좋은 기능성을 갖고 있고 저희는 폐방수 원단 안에 솜을 집어넣어 폭신폭신한 그립감과 벨크로를 사용해서 휴대성,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그리고 단 하나뿐인 디자인, 바로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저희의 컵홀더입니다. 또한 컵홀더는 일상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프로젝트 아이템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자, 이 컵홀더 판매, 저희의 폐방수 원단과 제작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의 목표 판매량은 4,100개입니다.
저희는 제작된 컵홀더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라는 두 채널을 통하여서 판매를 할 것입니다. 호다방과 같은 지역사회 카페들과 협업을 하여 전시와 판매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 혹시 그린피스의 홍보대사인 류준열 배우를 아시나요? 그가 올린 환경 관련 게시물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낳았는데요. 저희는 그것에 착안하여 인플루언서를 협찬하고 SNS와 홍보,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판과 같은 곳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의 목표 판매 수익은 3,090만 원입니다. 예산안과 월별 예산 사용 계획인데요.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벤치마킹한 기업은 프라이탁이라는 곳인데요. 업사이클링 가방 제조회사로 뛰어난 디자인 그리고 높은 퀄리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패자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너무나도 높은 가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가치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그것을 보완하여 두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클래스 커뮤니티 21세기라는 반상의 사업과 함께 컵홀더 메이킹 클래스 기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에게 저희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는 미추홀구에 지금 지역 위치하고 있는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업사이클링 교육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에코 플리마켓에 부스로 참여하기로 같이 기획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저희의 프로젝트들로 인하여 3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 바로 서울시 프로젝트에 같이 동참할 것인데요. 저희는 판매 수익금의 50%, 41그루 나무로 서울시 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제품 내구성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3개월간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커피 얼룩, 생활 오염 같은 부분도 간단한 세척 후에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희는 저희의 제품들로 결국에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컵홀더, 교육, 지속성에 대해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4,100개의 컵홀더를 통하여서 온실가스 868만 g이 절감되고 저희의 두 가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에게 저희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으며 저희의 수익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프로젝트로 인하여 향후 5년간 505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 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라는 반상의 주식회사 에즈위메이크와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그리고 042 오피셜 대표 임동진 디자이너와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팀원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또박또박 잘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은 업사이클링 관련돼서 어쨌든 프라이텍이랑 좀 다르게 이게 먹는 컵홀더잖아요. 근데 이런 위생 보건 이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뭐랄까요, 소비자들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4,100개 판매 목표 그 근거라 그럴까요? 어떻게 산출 그 근거. 선정하는 근거가 뭔지 좀.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20세 이상의 커피를 소비하고 있는 인구가 4,100만 명이라는 점에서 0.01%의 사람들이라도 바꾸면 저희가 지구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4,100개로 저희는 목표 수량을 잡았고, 첫 번째 질문은 그 컵홀더라는 것을 왜 아이템을 선정하였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그것을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방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일상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의 가치가 좀 더 가방과 같은 것보다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전달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저희는 컵홀더라는 아이템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위로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긱 팀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계 조규리입니다. 저희 팀은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계에서 기후변화 컨퍼런스라고 하는 엘코이 코리아, 로컬 컨퍼런스 오브 유스 코리아를 개최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은 신기후 체제를 리드하는 글로벌 청년 네트워크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4년부터 국제행사에 참여하며 다양한 해외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관하며 청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캅 이전에는 매년 코이에 참여하며 Conference of Youth라는 코이에 참여하며 아시아 청년들과 공동으로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엘코이 코리아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있어서 청년 및 미래 세대는 진정한 이해 당사자이지만 이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활동을 해보았을 때 한국 청년들을 비롯한 아시아 청년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듣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엘코이 코리아를 통해서 3가지 목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 모임,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엘코이 코리아는 서울시 SDGs와도 연관이 굉장히 깊은데요.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듦으로써 SDG 12나 SDG 17과도 SDG 17의 가치도 실현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 전체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 주제 및 슬로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기후변화를 환경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포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일자리 창출, 그린 뉴딜이나 환경교육 의무화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 100명의 청년들을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참여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이드 이벤트의 형태는 세미나, 액션, 영화제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장소 선정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영화제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부 장소와 외부 장소 모두 사용한 곳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 장소가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 더 좋겠죠. 저희가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곳은 서울 세화룡 플라자인데요. 서울 세화룡 플라자는 서울시 도시재생 거점 센터로 저희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대관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해본 결과 대관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시민 정책 참여 플랫폼을 통해서 서울시 환경 의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엘코이 코리아로 가져가서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구체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일정표인데요.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면 저희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단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사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매년 캅과 글로벌 코이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정문을 한국 홍보관 등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환경부 등 다양한 국내 기관에 청년의 의견을 전달하고 기고문 및 SNS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캅에 다녀온 이후에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캅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엘코이와 글로벌 코이에 참여한 이후에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하나로 종합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시민들에게 조금 더 쉽고 재밌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정계획과 연계를 시켜보았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미래서울, 안전서울, 민주서울, 균형서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등의 서울시 핵심 환경 이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 및 진로 설정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환경과 관련된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음으로써 관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가 아까 세화룡 플라자를 활용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네,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부족한 예산은 풀무원 등 다양한 곳에 펀딩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전 세계에서 Local Conference of Youth, 엘코이를 약 120개국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도 기후변화 청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발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Q&A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에도 그렇고 서울에도 그렇고 기후변화 관련한 국제기구가 많은데요. 이미 혹시 컨택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같이 협력하고자 하고 있는 곳이 저희는 있는지.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들과 컨택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단체뿐만이 아니라 시민 단체, 스타트업, 정부 기관까지 컨택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단체에도 해외 NGO와도 컨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준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이노폰트 청년 위한 공간이니까 잘 활용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발표해 주신 기획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다음 발표자는 유엔 청년연합회입니다. 마지막 발표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네, 저희의 SDG 12번은 이렇게 말하죠. 꼼꼼한 분리수거가 우리가 SDG 12번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고요. 네, 근데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분리수거 강국이잖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말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많은 지표와 같이 현재 재활용되지 않는 분리수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치는 리사이클을 넘어서 업사이클로 가고 있는데 현실은 리사이클 근처까지 조금 갔나 싶은 정도이죠. 그래서 남김없는 진짜 리사이클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저는 UNYP의 조은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사람들이 분리배출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경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삐랑경 시대 이렇게 말을 하지만 텀블러를 갖고 다니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는 동참하나 분리배출을 현재 떠올리고 있는가? 저는 아마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분리배출에 대한 what과 why 그리고 how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평구를 돌아다니면서 저희는 집중을 한 곳이 분리배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은평구인데요. 지금 보시면 쓰레기도 저렇게 되어 있고 작년 사업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홍보도 굉장히 부족하게 되어 있고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저 부분들을 보면 시민분들이 쓰레기를 지정된 시간 그리고 지정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버리는 모습을 하루만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소수의 현장 리더가 있긴 하나 다수와 무관심 혹은 인지 부족 위에서 이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비대칭성이 심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리배출을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거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마주칠 수 있도록 저희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다 좋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일상에서 마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삶의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들이 모여 더 좋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재활용 내일이 되다. 네, 저희의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고요. 분리수거 안내문 그리고 분리배출 이런 걸 해가지고 은평구의 가련 이동을 잡아가지고 저희는 분리배출을 중심으로 한 주거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분리수거장 안내문인데요. 현재 분리수거장 안내문이요. 거점도 잘 모르게 되어 있고 무단투기나 이런 설명들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벌금 얼마다 이런 행동들을 정확히 명시해주고요. 이게 왜 거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설명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자국을 붙여서 여기에서 서서 버리세요. 이렇게 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현재 가련 베르빌 아파트와 제4 거점을 중심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분리배출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너무 분리배출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물통이 있는데 찐득찐득한 거를 제가 조금 만졌거든요. 이런 분리배출이 너무 어려우니 사람들이 분리배출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생각해서 그 도구를 제작해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저 부분은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하는 거고요. 빙그레 분바스틱을 케이스 스터디로 삼아서 이것들을 개발하고 250세대에게 나눠주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안내문을 붙이고 은평구의 페이백 사업과 연결해서 분리배출은 돈이 된다. 그래서 돈을 부르는 돈돈바 이렇게 해서 우편함에 넣어 있어도 한번 집어갈 수 있게끔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아파트 사이니지를 통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내려가는 동안 분리배출을 위해서 힘쓰면 당신에게 돈이 됩니다. 이거 두 번째는 이웃의 목소리로 전환하는 분리배출인데요. 우리 아파트가 깨끗해져서 너무 좋아요 같은 이웃의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조금 더 같이 행동하게 하는 것들을 기획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디서든 분리배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는 것을 기획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을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만든 테라사이클 측에 연락을 해봤는데 빙그레 특허가 되어 있다 해서 빙그레와 그리고 아파트 사이니지는 포커스 미디어 그룹의 기술 지원을 지금 제안서를 넣은 상태이고요. 평가 지표 활용은 은평구 그리고 활동 리더분들과 그리고 주민분들의 협의를 받는 것을 7월부터 완료를 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이고 총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KSDG
그리고 SDG 12번, 그리고 서울시정까지 모두가 분리배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 좋죠. 그런데 시민들의 인식이 너무 빠져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저희만 그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머릿속에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웃도 모르는데 이게 서울 미래냐? 저희는 분리배출장에서 이웃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웃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여기부터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사이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Q&A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설명이 완벽해서 질문이 참 네. 골라내기가 어려웠을까요? 너무 설명이 완벽해서 질문이 없을 뻔했는데, 네, 일단 행동 유도하는 그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실시간 창에도 막 올라오네요. 네. 그리고 되게 구체적인 플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은평구를 시범 사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궁금하고, 또 다른 지역도 확장 가능한 모델인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여기 보시면 뭐 자원순환 연대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식 지표를 만드는데 조금 협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식 지표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넣어줬을 때 행동하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싶었고, 그런 것들을 측정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어떤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한번 세팅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주민들이 함께 행동하는 게 저는 사실 가장 큰 사회적 넛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행동들이 분리배출을 중심으로 한 주거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국가적인 움직임, 국제적 움직임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은평구가 좀 특별한 그런 특징이 있나요? 지금 고민하신 부분에? 네, 일단 저희가 예산과 그리고 시간 내로 했을 때는 저희끼리만 이제 제공을 하기보다는 은평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인 현장 리더 22인분이나 지금 분리배출 우수 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백 사업이라는 실질적인 그런 금전적인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저희가 중간고리 역할을 하면은 더 잘 3개월 만에 세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지막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발표가 진행된 SDG 유스 해커톤은 서울특별시와 UN SDSN의 공동 주최로 진행됩니다. 오늘 발표한 요 9팀의 발표 심사 결과는 다음 주 금요일 코이카 이노포트 그리고 사단법인 더브릿지 홈페이지, 그리고 홈페이지가 아닌 소셜미디어,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9팀 이외에도 UN SDSN에는 전국 32개 대학 52개 청년 단체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UN SDSN의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더브릿지와 코이카 이노포트가 열심히 파트너들을 매칭시켜주고 있으니까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CSR 실무자시거나 아니면 국제기구 실무자시면 사단법인 더브릿지, 코이카 이노포트 그리고 UN SDSN에 적극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 역량 있는 청년 사회혁신가들과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